우리가 조금 힘든 상황이니까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현대적 원자 모형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문제가 뭐가 됐냐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광선이 딱 몇 개 나왔어 얘들아? 4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야 얘들아? 하나야. 그래서 광선이 딱 4개만 나왔는데요. 누구요 얘들아? 다전자 원자. 전자가 한 개야 여러 개야 얘들아? 여러 개야. 다전자 원자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그 실험을 했더니요. 빨간색 영역 쪽에 광선이 한 개야 여러 개야 얘들아? 여러 개. 빨간색 영역 쪽에 광선이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야. 됐을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녹색 쪽에도 광선이 한 개야 여러 개야 얘들아? 여러 개야. 미세한 간격을 사이에 두고 광선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액을 중심으로 얘들아? 원자핵을 중심으로 우리가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전자가 들떴던 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가 여러 개였죠. 자, 그 여러 개의 전자가 왜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 껍질에 나누어져서 들어갔었어? 전자가 무슨 력 때문이었어? 반발력. 마이너스끼리 와장창 모여서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KLMN 4개의 껍질에 나누어져서 전자가 들어간 거 맞아요? 틀려요? 나누어져서 전자가 들어갔던 건 전자간 반발력 때문이었어요. 선생님도 자식이 둘이에요. 둘이 무지하게 싸우거든요. 방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쵸? 자, 이것처럼 반발력이 있으면 공간 분리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 개의 전자 껍질이 있었어. 그런데 마지막 껍질에 지금 전자가 들떠 있는데요. 이 전자가 여기에 때로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건 안 돼요. 4번째 껍질에 총 전자가 32개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아요. 전자가 순서대로 2,8, C8, 32개가 들어가요.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쵸? 2,8, C8, 32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32개의 전자가요. 모두 다 같은 선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는 동등해 안 동등해? 동등하죠. 안 동등하다고 얘기하네요. 집안의 분위기에 흐름을 아는데요. 선생님도요. 우리 집 피라미드 꼭대기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TV 앞에 소파가 있을 때 이 소파에서 TV가 잘 보이는 명당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를 선생님 남편이 앉아있다가 선생님이 퇴근해서 들어가잖아요.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남편은 바로 일어나서 딴 자리로 갑니다. 어떤 위계 질서가 형성이 된 거죠. 그 자리에 선생님이 딱 앉습니다. 안 일어나요. 예전에 한동안 얼마나 안 일어나더니 우리 남편이 드디어 용기를 내서 말하더라고요. 유정아, 소파의 가죽이 너의 피부 같아. 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소파가 이렇게 가운데만 가라앉았어요. 그 자리에 선생님이 하도 삐대가지고. 근데 어쨌든 부부는 동등해도 그래도 같은 자리에 앉을 수는 없어요. 그치? 이것처럼 너 되게 좋아한다. 반발력 때문에 전자는 같은 껍질에 같은 선에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이 같은 껍질을 중심으로 어떤 애는 살짝 위에 있고 어떤 애는 딱 전자 껍질 위에 어떤 애는 조금 아래쪽에 있어. 그렇다고 전자 껍질과 껍질 한가운데는 못 들어가요. 전자 껍질과 껍질 사이는 뭐에 있어요? 무조건 비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자 껍질은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껍질과 껍질 사이는 비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비어있는 공간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같은 껍질 내에서 전자가 최대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살짝 차이를 두고 전자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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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살표의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요. 쟤네들이 모두 다 같은 껍질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색깔이 같아요. 그런데 살짝씩 에너지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전자는 딱 껍질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껍질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없어 얘들아? 따로 있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오비탈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 얘들아? 오비탈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요 오비트가 누구냐면 궤도야. 보어의 원자 모형은 무슨 모형입니까 얘들아? 궤도 모형이에요. 궤도 모형인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비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궤도를 오비트라고 하고 이 궤도에서 살짝 벗어났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오비탈. 조금 벗어난 개념이야. 이렇게 해서 오비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오비탈은 우리가 이제 무엇이냐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은 맞아. 자 우리가 물리학회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우리 원자 반지름을 알고 싶어. 나 원자랑 친해지고 싶거든. 그러면 원자가 얼마나 큰지 사이즈부터 구해야 돼.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알고 싶은데 전자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찾아줄래?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물리학회에서 원자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얘들아? 전자가 계속 도망다녀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계속 움직여. 그래서 물리학회에서 답비 와. 뭐라고? 야 전자 못 찾아. 야 그럼 어떡해? 전자가 우리가 빛을 비출 때마다 도망다녀.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니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누구를 중심으로 얘들아?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여기저기 나타날 때마다 전자가 등장하는 공간을 점으로 찍어서 너네한테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 라고 물리학회한테 답변이 와. 그래서 전자가 등장할 때마다 무엇을 찍었어 얘들아? 점을 찍었어. 그랬더니 이 점이 원자의 근처에서 가장 많이 찍혀서 나타나. 원자에게서 멀어질수록 전자가 찍히는 누구여 얘들아? 횟수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 그래서 요런 그림이 나타났어. 이게 오비탈이야. 그러면 오비탈이란 누구의 존재를 얘들아? 누구의 존재? 전자가 무엇하는 얘들아? 존재하는 누구를 얘들아? 공간을 누구로 나타낸 거야 얘들아? 확률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얘들아? 오비탈이라고 얘기해.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을 누구로 나타낸 거 얘들아? 확률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얘들아?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오비탈이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에 확률로 나타내는 걸 오비탈이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약간 우리 집에 가면 가구랑 마찬가지인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 남편이랑 선생님이랑 같은 가구에 앉을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아들하고도 같은 가구에는 못 앉아요. 내가 가운데 자리에 앉았으면 우리 아들은 딴 데 가서 앉아야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네 집에 선생님이 이렇게 쇼파에 그 가운데 자리에 앉아버리면 선생님 남편은 이렇게 책상 의자를 끌어다가 다른 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네 엄마도 다른 데 앉아요. 심지어 우리 아들은 바닥에 앉습니다. 각자 앉아있는 위치가 다르죠. 원래요 우리 집은 모두 다 4층에 살아. 그럼 우리 식구들은 모두 다 4층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 맞아? 들려? 맞죠? 그런데요 우리 딸은 집에 가면요 항상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러면 우리 딸은 똑같이 우리 집은 다들 4층의 위치 에너지인데 내가 어느 가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소소하게 위치 에너지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그게 오비탈이야. 한 가구 안에 그러니까 의자 한 개 안에 두세 명이 앉을 수는 없어. 한 명만 들어가죠? 그럼 얘는 다른 가구에 앉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비탈은 우리 집에서 따지면 가구 같은 존재야. 우리 모두 다 4층의 위치 에너지를 갖지만 모두 다 다른 가구에 무엇에 있음이라서 얘들아 존재함으로써 살짝의 위치 에너지가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 가구들은 뭘로 우리가 구별해요? 앉아있을 수 있는 도구, 의자.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떤 건 책상, 식탁, 침대. 가구마다 모양이 달라 안 달라? 다르죠. 오비탈도요. 오로지 누구에 따라 얘가 모양에 따라 구별합니다. 오비탈도 오로지 누구에 따라 구별해요 얘들아? 모양에 따라 오비탈을 구별합니다. 그래서요 오비탈은요 어떤 종류가 있냐? S오비탈이라는 애가 있고 P오비탈이라는 애가 있고 D오비탈이라는 애가 있고 F오비탈이라는 애가 있어. 뭐라고요 얘들아? SPDF. 뭐라고요 얘들아? SPDF.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 S오비탈 같은 경우 모양이 무슨 형이에요 얘들아? 이 친구는 구형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오비탈 요게 구형 S오비탈을 그린 겁니다. 이따가 P오비탈을 그려주겠지만 이 친구는 무슨 형이에요 얘들아? R형형이에요. 무슨 형이라고요 얘들아? R형형.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D오비탈, F오비탈은요 복합적이어서 이걸 우리가 일반 평면인 칠판에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D와 F오비탈은 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S오비탈 주양자수 몇 번 얘들아? 1번부터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P오비탈 주양자수 몇 번 얘들아? 2번 껍질부터 모든 껍질에 존재해요. 자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원룸에 살아. 원룸에 사는데
침대도 사고 소파도 사고 식탁도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공간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늘 잠을 자니까 누구만 사? 침대만 사. 맞죠? 내가 투룸짜리로 이사했어. 집이 좀 더 커졌어. 그러면 침대도 있고 소파도 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처럼 2번 껍질은 껍질이 더 커지니까 당연히 S오비탈도 들어오지만 누구도 들어와 얘들아? P오비탈도 들어올 수 있어. 3번 껍질부터 누가 등장해 얘들아? D오비탈이 등장해. 그래서 껍질이 커질 때마다 오비탈의 종류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P오비탈이 있다고 해서 S오비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늘 오비탈은 누가 존재한 상태에서 S가 존재한 상태에서 P가 있고 S와 P가 있는 상태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얘들아? D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껍질에는 S, P, D가 있는 거고요. 1번 껍질에는 S만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모양으로 구별했다고 했는데요. S오비탈 같은 경우는요. 딱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만 있는 게 바로 S오비탈이에요. 공간 하나짜리야. P오비탈이 공간이 몇 개짜리냐면 3개짜리야. P오비탈이 공간이 몇 개짜리라고 얘들아? 3개. 알겠죠? 자, 선생님들 집에는 식물 침대가 있어. 3인용 소파가 있어. 좀 더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싱글 침대보다 3인용 소파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P오비탈이 3인용 소파 같은 거야. 공간이 몇 군데? 얘들아? 3군데가 연속적으로 붙어 있어요. 됐나요? 그게 P오비탈이야. D오비탈이 몇 개? 얘들아? 공간 5개짜리. F오비탈이 공간 몇 개짜리? 얘들아? 7개짜리. 그래서 오비탈에 S오비탈의 경우에는 공간 몇 개짜리? 하나짜리. P오비탈 3개, D오비탈 5개, F오비탈 몇 개? 얘들아? 7개.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자, S, P, D, F의 오비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얘네들이 주양자수 1번, 2번, 3번 껍질부터 무엇하게 된다 얘들아?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요. 오비탈도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그래서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고 전자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양자화 시켰을 때 첫 번째 배웠던 게 누구 양자수였어 얘들아? 주양자수였죠. 껍질을 주양자수라고 했죠. 이 껍질 안으로 들어갔더니 특별한 공간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요거를 우리가 무슨 양자수라고 얘기하냐면요. 방위 양자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양자수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방위 양자수. 따라해볼까요? 무슨 양자수 얘들아? 방위 양자수. 이제 뭐 쟤네들을 다 우리가 무엇 할 거야 얘들아? 숫자화할 거야. 자, 방위 양자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L이라는 약자를 쓸 거야. 아까 주양자수는 누구라는 약자를 썼어? N을 약자로 썼죠. 방위 양자수는 L을 약자로 쓸 거야. 됐을까요? 자, 이때 우리 무엇 할 거냐면요. S오비탈의 경우에는요. S오비탈의 경우에는 방위 양자수 0입니다. 숫자화 시켰을 때. P오비탈의 경우에는 방위 양자수 몇이야? 1이야. 얘는 몇이 됩니까? 2. 얘는 몇이 돼요? 얘들아? 3. 그런데요. D와 F는 거의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어차피 거의 시험 문제는 다 누구로 갑니까? 얘들아? S와 P로 갈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비탈 중 오늘 S와 P를 조금 상세히 배울 거야. 자, 그래서 무슨 오비탈이 있어요? 얘들아? S오비탈. 먼저 배웁니다. S오비탈 무슨 형이에요? 얘들아? 구형이에요. S오비탈 무슨 형이라고요? 얘들아? 구형. 그 다음에 주양자수 몇 번부터 존재한다? 1번부터 모든 껍질에 존재한다. 누구를 중심으로?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점으로 찍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슨 오비탈 얘들아? S오비탈이며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는 그림을 우리가 무슨 그림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전밀도 그림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그림 얘들아? 전밀도 그림. 그 다음에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을 언제까지 저렇게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니? 우리 전자가 존재하는 누구요 얘들아? 공간을 자 90%까지 존재하는 확률을 라인으로 따서 그린 게 무슨 그림이야 얘들아? 경계면 그림이야. 무슨 면 그림이야 얘들아? 경계면 그림. 요런 게 수능이 안 나온 지 진짜 오래됐어. 그런데 이런 건 내신에 나와. 경계면 그림에서 요 경계선 밖에 전자가 존재해요 안 해요? 해요. 나머지 몇 퍼센트 얘들아? 10%. 그런데 대개 문구가 어떻게 나와? 경계면 밖은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저 경계면 그림에서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 90%인 공간까지 우리가 선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이 S 오비탈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얘들아? 모든 전자 껍질에 있다 그랬어. 그래서 S 오비탈의 누구야 얘들아? 크기. 그 다음에 얘네들의 에너지를 보게 되면 1번 껍질이 있는 S 오비탈은 1S 오비탈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문자로 쓰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좀 다양하게 배우는 거야. 2번 껍질에 있는 S 오비탈, 2S 오비탈, 3번 껍질에 있는 S 오비탈, 몇 S 오비탈? 3S 오비탈. 1S 오비탈보다 2S 오비탈이 크기도 크고 에너지도 높아. 자, 2S 오비탈보다 3S 오비탈이 크기도 크고 에너지 준위도 높아, 안 높아 얘들아? 높아.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S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 준위를 봤어, 안 봤어 얘들아? 봤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S 오비탈을 봤더니요, 잘 들어.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를 봤더니요, 방향과 상관없이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진 누구요 얘들아? 거리가 무엇하면 얘들아? 같으면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은 같다 안 같다? 같다.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누굴 볼 수 있냐면 전자의 무슨 확률 얘들아? 존재 누구로 갑니까 얘들아? 확률. 전자의 존재 확률은 보면 우리가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핵을 중심으로 방향에 상관없이 거리만 똑같으면 전자의 존재 확률이 같다 안 같다? 같다. 그래서 누구에 상관없이 얘들아? 방향에 무엇 없이 얘들아? 관계없이 무엇이요 얘들아? 거리가 무엇하면 얘들아? 같으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자 무슨 확률이 얘들아? 존재 확률은 무엇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고인은 어지간해서 말을 바꿔도 이해하더라. 자, 방향은 관계없어. 거리만 같으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같아 안 같아 얘들아? 같다라고 했죠.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냐? 누구에 상관없이 얘들아?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의 존재 확률은 누구에만 의존한다? 거리에만 무엇한다 얘들아? 의존한다 라고 해도 같은 표현 맞아 들려 얘들아? 같은 표현이야. 그래, 이게 고2라서 이해가 잘 돼. 선생님이 중등고한테도 이 수업을 해봤지만 중학생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오비탈로 갑니까 얘들아? P 오비탈로 갑니다. 자, P 오비탈 무슨 형이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아령형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얘들아? 아령형. 드디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얘는 주요한 자수 몇 번부터 존재해요 얘들아? 2번부터 모든 껍질에 존재해요. 얘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축 얘들아? X축, 그 다음에 무슨 축 얘들아? Y축, 그 다음에 무슨 축 얘들아? Z축 이렇게 갑니다. 자, X축 무슨 축 얘들아? Y축 무슨 축 얘들아? Z축. 됐나요? 이때 X축으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요렇게 해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 Y축으로 요렇게, Z축으로 요렇게 존재를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X축으로 전자가 존재하는 저 아령형의 모습에서 얘를 우리가 PX 오비탈이라고 표현해. 얘를 PY 오비탈, 얘를 뭐라고 얘들아? PZ 오비탈이라고 표현해. 당연히 전자를 부른 건 핵이기 때문에 핵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무엇하면 똑같으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사실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는요. X와 Z축 사이로 가잖아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몇 %예요 얘들아? 0%입니다. S오비탈은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근데 P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누구예요 얘들아? 전자의 무슨 확률 얘들아? 전자의 존재 확률은 방향에 따라서도 다르고 거리에 따라서도 달라 안 달라? 달라. 그래서 얘 친구 전자의 존재 확률은 누구와 누구에 의존한다 얘들아? 방향과 누구에 의존한다? 거리에 무엇한다 얘들아? 의존한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 친구도 무엇이 있어요 얘들아? 껍질마다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크기와 누구요 얘들아? 에너지 준위를 보면 2p 오비탈보다 당연히 3p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도 크고 에너지 준위도 높고 무엇도 많아요 얘들아? 크기도 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얘요. 이게 한 세트의 오비탈이야. 오비탈 하나, 두 개, 세 개.
p 오비탈 오비탈 몇 개짜리라고 그랬어? 3개짜리라고 그랬지? 그래서 x, y, z 3개가 존재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px 오비탈이 있어요. py 오비탈이 있어요. pz 오비탈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모두 다 같은 껍질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EPX 오비탈, EPY 오비탈, EPZ 오비탈. 맞죠? 같은 껍질에 쟤네들이 모두 다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무엇 하게 됩니까? 얘들아, 얘는 3인용 쇼파야. 3인용 쇼파에 가운데 앉든 오른쪽에 앉든 왼쪽에 앉든 위치 에너지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얘네들의 무슨 준이 얘들아? 에너지 준위는 EPX나 EPY나 EPZ나 모두 다 무엇하다 얘들아? 같다.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굴 볼 수 있어요? 얘들아?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존재 확률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봤어.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이것까지는 지금 수업 시간에 습득했으면 됐어. 노트 정리까지 해주면 더 좋지. 자, 그런데 다시 말해. 오비탈은 모양으로만 구별해. S, P, D, F. S 오비탈 공간 몇 개짜리? 하나짜리. P 오비탈 공간 몇 개짜리? 3개짜리. 자, 그 다음에 D 오비탈 공간 몇 개짜리? 5개. 그 다음 몇 개짜리야? 7개짜리야. 그쵸? EPX, EPY, EPZ 요 개념만 좀 명확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요. 각 전자 껍질이 가지고 있는 누구요? 얘들아? 오비탈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자, 무슨 껍질 얘들아? 전자 무엇 얘들아? 껍질과 그 다음에 누구요? 오비탈. 자, 전자 껍질과 오비탈에서 우리 무슨 껍질 배웠어? 배우기를 K 껍질 배웠어. L 껍질 배웠어. M 껍질 배웠어. N 껍질 배웠어. K 껍질이 주양자수 몇이야 얘들아? 1. 얘가 주양자수 2. 얘가 주양자수 3. 얘가 주양자수 몇? 4. 드디어 니네가 공식화 시킬 수 있는 순간이 왔어. K 껍질에 오비탈 무슨 오비탈 있어 얘들아? 1s 오비탈 있어. 맞아요? L 껍질에 2s 오비탈 2p 오비탈이 있어. 됐나요? 자, M 껍질에 3s 오비탈 3p 오비탈 3d 오비탈이 있어. 맞나요? 얘가 4s 오비탈 4p 오비탈 4d 오비탈 4f 오비탈 이렇게 돼. 됐나요? 자, 여러분 우리 연습합시다. S 오비탈 오비탈 몇 개짜리야? 방금 얘기했죠? 하나짜리. S 오비탈 오비탈 몇 개짜리야? 하나. S 오비탈 오비탈 몇 개짜리야? 하나. 몇 개짜리야? 하나. 난 다 알아. 니네 연습하라고 지금 하는 거야. P 오비탈 오비탈 몇 개짜리야? P 오비탈 오비탈 몇 개짜리야? 3개. 몇 개짜리야? 3개. 이제 인지됐을 거야. D 오비탈 오비탈 몇 개짜리야? 5개. 몇 개짜리야? 5개. 그렇지. 얘 몇 개짜리야? 7개. 자, 우리요. 각 껍질에 있는 무슨 수 얘가? 오비탈 수를 한번 세봅시다. 오비탈 수가 여기 몇 개야 얘가? 하나. 몇 개야 얘가? 4개. 맞지? 다 합치면 몇 개야? 9개. 다 합치면 몇 개야 얘가? 16개란 말이야. 니네가 공식화 시켜봐. 주양자수 1번이었더니 오비탈이 하나야. 2번이었더니 4개야. 3번이었더니 몇 개야? 9개. 4번이었더니 16개야. 오비탈 수는 주양자수의 누구야 얘들아? 제곱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네. 우리 저런 거 하려고 주양자수 정해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사실요. 한 오비탈 내에 전자가 사실 최대 2개까지 들어가. 니네 싱글 침대 몇 명까지 잘 수 있어? 2명은 누울 수 있어 없어? 있지 않아요? 3명은 못 누더라고요. 선생님네 지금 이제 평생 싱글 침대를 쳤는데 선생님네 오빠가 키가 180이 좀 넘어요. 그리고 몸무게가 한 109kg 나갑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항상 엄마랑 선생님이랑 같이 잤어. 그래서 엄마가 침대 안쪽에 자고 벽 쪽에 이렇게 안쪽에 자고 선생님 바깥쪽에 자. 그러면 꼭 오빠가 나도 껴줘 하면서 와. 109kg짜리가. 그리고 벽 쪽으로 파고들어. 그래서 내가 아이씨 저리 가 하고 버티잖아. 그럼 넌 끝났어. 오빠가 숨 한 번 쉬면 선생님 떨어집니다. 2명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요. 3명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오빠랑 정말 많이 싸웠는데 지금 절교한 지 한 22년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핸드폰은 오빠 핸드폰 번호가 스팸 처리돼 있어요. 오빠는 선생님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한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몇 개는 들어가 얘들아? 2개는 들어가. 그치? 그래서 여기 전자가 K 껍질에 몇 개? 2개.
L 껍질의 전자 몇 개 얘들아? 8개. M 껍질의 전자가 몇 개 얘들아? 18개. N 껍질의 전자가 몇 개 얘들아? 3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 각 껍질에 들어가 있는 무슨 수 얘들아? 전자수. 오비탈 때문에 저런 개수가 정해진 것이군요. 그래서 몇 n 제곱 얘들아? 2n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저 오비탈이 왜 얘가 하나고 얘 3개고 얘 5개고 왜 얘는 7개인지 아직까지는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초 학문만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때 자, 오비탈에 무슨 준이 얘들아? 오비탈에 에너지 준이 무슨 얘기냐? 2번 껍질에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과연 에너지가 무엇하냐 얘들아? 같으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 누구 원자 얘들아? 크게 원자는 수소 원자와 누구로 나눠집니까 얘들아? 다전자 원자로 나눠져요. 누구로 나눠져요 얘들아? 다전자 원자로 나눠지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역시나 얘가 몇 번 껍질? 1번 껍질, 몇 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 마지막에 이제 무한대가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자, 무엇입니까 얘들아? 1번 껍질에 우리가 몇 s 오비탈을 집어넣었어 얘들아? 1s 오비탈의 전자를 집어넣었어. 근데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밖에 없는 애야? 하나밖에 없는 애야. 그러면 여기 전자를 집어넣었다가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집어넣으려면 첫 번째 껍질에 집어넣었던 전자를 뭐 해야 돼? 빼야 돼. 반발력이란 찾아볼 수 없는 게 수소 원자야. 전자가 하나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껍질에 전자를 집어넣는데요. 2번 껍질에는 몇 s 오비탈이 있어요, 얘들아? 2s 오비탈이 있고 몇 p 오비탈이 있습니까, 얘들아? 2p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2s 오비탈에 전자를 집어넣었다가 우리가 떨어뜨렸다. 다시 2p 오비탈에 집어넣으려면 2s 있는 걸 빼서 2p에 집어넣어야 돼. 그랬더니 여기서 전자가 떨어지나 여기서 전자가 떨어지나 방출된 에너지 값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 얘기는 2s와 2p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같다 안 같다? 같다. 당연히 3번 껍질에 3s 오비탈이 2s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죠. 근데 여기 3p 오비탈이 있고 3d 오비탈이 있을 때 이들 간의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요 얘들아 수소 원자 주변에 있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1s보다 2s가 높아요. 하지만 2p와 에너지 준이 차이가 없습니다. 3s, 3p 누가 같아요 얘들아? 3d가 같은데요. 자, 2번 껍질에 있는 애들보다 얘네들이 높죠. 여기에 무슨 말이 붙어요? 수소 원자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오로지 주양자수에만 의존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주양자수가 커지면 무조건 에너지 준위가 커집니다. 오비탈의 종류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다전자 원자는 전자가 무슨 역이 있어요 얘들아? 반발력이 있어요. 1번 껍질, 몇 번 껍질 얘들아?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 누가 됩니까 얘들아? 무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1번 껍질에 1s부터 전자를 집어넣고도 남은 애들이 2번 껍질에 들어가. 그런데 2번 껍질에 굉장히 많은 전자가 들어갔더니 전자 간의 반발력이 형성되면서 늘 s오비탈에 먼저 전자가 채워져. 그러더니 이들의 반발력을 피하기 위해서 p오비탈이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더라는 거야. 됐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껍질에 들어갈 때 봤더니 역시나 3s 오비탈의 전자가 먼저 들어가. 그 다음 몇 p 오비탈이야? 3p 오비탈. 그 다음 누구야 얘들아? 3d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가 주양자수 몇 번이에요 얘들아? 2번. 얘가 몇 번? 3번. 얘가 몇 번이야 얘들아? 4번. 3번과 4번 껍질의 간격이 너무 좁아. 그런데 4번은요. 오비탈이 몇 종류가 존재해요? 4종류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주양자수가 1이에요. 원래 모든 숫자의 시작은 0에서 시작해. 근데 주양자수만 숫자가 1에서 시작해. 왜 그러냐면요. 자, 주양자수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특정 껍질에 들어있는 오비탈의 종류수야. 1번 껍질의 오비탈의 종류 몇 종류? 한 종류. 몇 종류? 2종류. 몇 종류? 3종류. 그래서 3번이야. 그러니까 4번은 4종류가 존재해. 더 많은 오비탈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얘들아? 간격이 좁아졌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4s 오비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얘들아? 4s 오비탈이 3p와 3d 사이로 내려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까요? 자, 이렇게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렇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4p 오비탈이 이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자, 저러한 배열 때문에 누구요 얘들아?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1s 오비탈에 먼저 채워져. 그 다음에 2s에 채워지는데요. 2s보다 2p가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에 2s에 먼저 채워져.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3s. 그 다음 몇 p 얘들아? 3p. 그 다음 몇 s 얘들아? 4s. 몇 d가 됩니까? 그 다음이 3d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s오비탈의 최대 전자 몇 개? 2개. 여기도 몇 개? 2개. 그 다음에 여기 몇 개야 얘들아? 6개.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자, 오비탈의 요쪽에다가 우리가 전자를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요렇게 해서 개수를 써줘요. 우리 아까 2번 껍질에 EPX, EPY, EP 누가 있었어 얘들아? Z 오비탈이 있었지. 한 오비탈에 최대 전자가 2개씩 들어간다 그랬어. 그쵸? 그러니까 P 오비탈에 총 전자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6개가 들어가는 거였어. 자, 그래서 EP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요 얘들아? 6개. 맞죠? 3s에 2개, 3p에 6개, 4s에 2개야. 자, 봐봐. 여기까지 전자 10개야. 다시 여기까지 전자 몇 개? 10개. 그러면 10개, 10개, 여기까지가 총 전자 20개가 채워진 거네. 20번 누구야? 칼슘이야. 우리는 21번부터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3d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는 애부터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근데 니네 지금 봐봐. 자, 1번 껍질에 전자 2개 채우는 거 빼고는 2번 껍질에 몇 개? 8개. 3번 껍질도 몇 개? 8개. 그리고 4번 껍질로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네. 우리가 작년에 옥텟 규칙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K 껍질만 전자가 2개 들어가고 L 껍질, M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씩만 채워지면 8개씩만 채워지면 안정적인 규칙은 바로 여기서 온 거야. 오비탈의 전자가 SP가 나오고 나면 무조건 다음 껍질에 S야. 그 다음에 4주기 이후로 가면 누가 나옵니까 얘들아? 3D가 등장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과학의 규칙성을 조금 벗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이원소 20번까지를 전형적인 규칙을 따른다 전형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인지하는 건 S 다음에 1S, 2S, 2P, 3S, 3P 그 다음에 4S의 전자를 채운다만 인지하면 돼. 그런데 니네가 한 번만 더 공부하잖아? 이건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얘는 그냥 너네 무엇하면 돼? 가로 채우기만 해보면 개념 설명하지 않아도 얘네들을 알 수 있어. 자, 이제 우리 한 5분 정도만 더 수업하면 끝나. 자, 마지막으로 오늘 니네가 배워야 될 게, 자, 전자 배치 규칙이야. 무슨 배치 규칙이야 얘들아? 전자 무슨 규칙이야? 배치 누굽니까 얘들아? 규칙이야. 첫 번째 누가 있냐면요. 자, 누가 있냐면요. 우리 저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싸움의 원리야. 누구의 원리야 얘들아? 싸움의 원리. 자, 싸움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자, 우리 원자 핵 주변에 전자를 채울 때 가장 원자에게 가까운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진다는 규칙이야. 니네 물건 쌓을 때 밑에 비워놓고 위에 쌓지 않죠? 밑에부터 차곡차곡 쌓는다는 거야. 그래서 싸움의 원리야. 대표적인 예제가 누가 됩니까 얘들아? 4번 누가 됩니까 얘들아? 베릴륨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베릴륨은 4번이면 전자도 몇 개야? 4개야. 이때 가장 가까이 있는 1s 오비탈에 2개, 2s 오비탈에 몇 개 얘들아? 2개가 채워지게 됩니다. 맞죠? 자, 선생님 이건 안 되나요? 1s 오비탈에 하나, 2s 오비탈에 2개, 2p 오비탈에 하나는 안 되나요? 돼요. 과학은 어지간한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 얘 있죠? 얘를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무슨 상태라고 그래 얘들아? 바닥 상태. 얘가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얘들아? 들뜬 상태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얘는 불안정한 상태야. 모든 애들은 불안정할 때 무엇화 되려고 그래 얘들아? 안정화 되려고 그러지? 그래서 들뜬 상태가 무슨 상태로 얘들아? 바닥 상태가 되려고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들뜬 상태가 바닥 상태로 되려고 할 때 에너지를 방출해요? 흡수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전자 배치가 나와. 얘는 잠시 후 에너지를 방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너무 중요한데요. 자, 파울리 베타의 원리예요. 파울리 누구의 원리야 얘들아? 베타의 원리야. 이 원리가 알파 베타 할 때 베타가 아니야. 이타적이다 베타적이다. 너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전자 배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넌 존재할 수 없어. 네, 파울리 베타의 원리를 어긴 애는 없습니다.
얘는요, 한 오비탈 내에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가 얘들아? 전자가 최대 몇 개가 들어가 얘들아? 2개가 들어간다 라는 원리와 이 2개의 전자가 너무 가벼워서 가만히 들어가지 않고 막 움직이면서 들어가요. 그런데 얘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너네 전자기 유도에서 배웠겠지만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요 자석도 자기장을 형성하지만 전자도 자기장을 형성해요. 그런데 전자 이동에 의해서 누가 형성될 때 자기장이 형성될 때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요 누구 때문에요 얘들아? 자기력의 충돌 때문에 전자가 튕겨 나갑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서로 어떤 방향으로 회전해야 돼요 얘들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두 전자는 반대 무슨 방향 얘들아? 스핀 방향을 갖는다. 그러면 앞으로 방향성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우린 주로 화살표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다시 한번 4번 베릴륨을 해볼게요. 4번 베릴륨에서 1s 오비탈의 전자 2개, 2s 오비탈의 전자 2개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앞으로 오비탈 하나를 네모칸 하나로 표현할 거예요. 됐나요? 여기 전자가 최대 2개가 들어가는데 그 2개의 전자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화살표로 그릴 거야.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 걸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뭐 하는 걸로? 내려가는 걸로. 요렇게 그릴 겁니다. 됐을까요? 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선생님 이거는 안 되나요? 여기서요 얘네 둘은 같은 방향인데 얘네 둘은 반대 방향이에요. 안 됩니다. 절대 같은 방향인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오비탈 내에 전자가 최대 3개 들어 안 돼요. 들뜬 상태 안 되나요? 안 돼요. 파울리 베타를 어기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있냐면 훈트의 규칙이 있어. 누구의 규칙이야 얘들아? 훈트의 규칙. 자, 독일 사람이고요. 야, 독일어로 훈트가 개 아니냐? 아빠가 아들 이름을 개로 지었어. 훈트의 규칙. 자, 그런데 이 훈트의 규칙은 무엇이냐면 얘는 이제 피오비탈에 대한 전자 배치의 규칙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버스를 탔어. 2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 그런데 앞자리에 한 사람 앉아 있고 뒷자리에 한 사람 앉아 있어. 내가 세 번째로 타. 여러분들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아요? 없는 자리에 가서 앉아요? 없는 자리죠. 있는 자리. 아유 같이 앉읍시다. 좀 옆으로 좀 가세요. 안녕하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없는 자리 가서 앉아요. 그것처럼 연속된 오비탈 내에서 전자는 최대한 혼자 배치되려고 하는 성향이 큽니다. 그게 훈트의 규칙인데요. 대표적인 얘가 누구야? 얘가 7번 누구야? 질소야. 전자 몇 개야? 7개죠. 1s 오비탈에 2개, 2s 오비탈에 2개, 2p 오비탈에 몇 개가 채워져요? 얘들아? 3개가 채워져요. 자, 그러면 1s 오비탈, 2s 오비탈, 몇 p 오비탈 얘들아? 2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하나, 2개, 여기도 하나, 2개 됐죠? 마지막에 p 오비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얘들아?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혼자 있는 전자, 홀전자. 홀전자가 최대한 많게 배치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선생님 그러면요. 자, 얘네 둘은 네 이렇게 배치됐어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찍 그어놓은 건 한 세트로 묶였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안 되나요? 이거는 안 되나요?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어기면 안 되는 건 파울리 베타밖에 없어요. 되는데요. 역시나 얘가 무슨 상태 얘들아? 바닥 상태. 됐나요? 얘가 무슨 상태? 들뜬 상태. 그래서 잠시 후 이 전자 배치는 에너지를 무엇할 것이다? 방출할 것이다.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익혀오면 되는데요. 1번부터 20번까지 저거를 한 5번 그려오셔야 돼요.